창밖의 거리는 어제와 다름없고 스마트폰 뉴스 화면에는 내년도 경기 회복 기대라거나 반도체 수출 호조 같은 희망 섞인 헤드라인들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습관처럼 커피 한 잔을 사 마시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통장을 확인하며 내 삶은 그래도 안전하다, 시스템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불과 20여 년 전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도 정부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의 곳간이 비었다는 소식과 함께 평생 일궈온 삶이 무너져 내렸죠. 역사는 형태만 바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는 그 자산은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을 이야기는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려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발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거대한 지각 변동, 그리고 국가라는 시스템이 더 이상 국민을 지켜주지 못할 때 살아남는 소수의 사람들이 쥐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믿어온 원화라는 종이 조각이 신뢰를 잃는 순간, 과연 당신은 무엇으로 가족을 지키시겠습니까? 오늘 그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진실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막연한 불안함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가가 좀 오르고 경기가 일시적으로 안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1945년 이후 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자본주의 시스템의 부채 사이클이 수학적 임계점에 도달해 붕괴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언론이 애써 감추려 하는 수면 아래의 거대한 진실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부채의 폰지 사기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진실은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부들이 갚을 의지도, 갚을 능력도 없는 돈을 빌려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폰지 사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실제 수익은 없는데 신규 투자자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국가 재정 시스템이 정확히 이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전 세계적으로 풀린 천문학적인 유동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거대한 악성 부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빨랐기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라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 빚을 갚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세금을 더 걷어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서 만기가 돌아온 국채의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이를 경제 전문 용어로 부채의 화폐화 혹은 차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부가 걷는 세금의 상당 부분이 국민을 위한 복지나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오로지 이 거대한 빚더미의 이자를 갚는 데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이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빚이라는 링거에만 의존해 연명하는 경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국가 재정의 민낯입니다. 둘째, 화폐 가치의 의도적 삭제와 잔인한 K자 양극화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연금의 가치가 시장 원리가 아닌 정부의 의도에 의해 삭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마구 찍어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금융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알파벳 K자 모양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K자 성장의 실체입니다. 정부가 푼 돈은 실물 경제가 아닌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K자의 위쪽 선을 타고 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월급만 받는 여러분은
물가 폭등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K자의 아래쪽 선을 타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지난 5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원화가 K자의 아래쪽으로 추락하며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실한 저축자의 부가 자산가들과 정부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합법적인 약탈,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물가의 진짜 정체입니다. 셋째, 인구 구조의 붕괴와 자산 시장의 마지막 폭탄 돌리기입니다. 마지막 진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인 생산성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일하는 사람이 벌어서 소비하고 집을 사고 세금을 내야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2025년 오늘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단순히 일할 사람이 없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자산을 사줄 다음 세대가 없다는 끔찍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은퇴 세대가 보유한 그 비싼 아파트들, 과연 누가 그 가격에 사줄 수 있을까요? 2030 세대는 인구수도 적을 뿐더러 이미 자산 격차로 인해 구매력을 상실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성장이 멈춘 지금 그 믿음은 미신이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연금의 배신입니다.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아갈 사람은 폭증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매년 당겨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미래를 지킬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곧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용 부도를 의미합니다.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인구도 생산성도 없는 나라의 화폐와 자산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거대한 댐도 작은 균열 하나에서 시작해 무너집니다. 붕괴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애써 외면했을 뿐이죠. 지금 시장 곳곳에서 요란하게 울리고 있는, 그러나 대중들만 듣지 못하고 있는 세 가지 치명적인 경고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가장 강력하고 섬뜩한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돈의 주인들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개미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으로 한방, 코인 불장을 외치며 위험 자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 자본, 즉 스마트 머니와 각국 중앙은행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근 통계를 보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를 내다 팔고 사상 최대 규모로 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현상, 이것은 단순한 투기 수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리더들이 더 이상 달러나 유로, 엔화와 같은 신용화폐를 믿지 않는다는 불신임 투표를 던진 것입니다. 국내 슈퍼리치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의 PB센터에서는 이미 2에서 3년 전부터 고액 자산가들에게 원화 비중을 줄이고 달러와 금, 심지어는 미국 농지 같은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길 것을 권유해왔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구명정에 오르는 것은 쥐떼가 아니라 배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선장과 1등석 승객들입니다. 대중들이 원화 예금 통장을 부여잡고 있을 때 부자들은 이미 화폐 시스템 밖으로 탈출을 마쳤다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붕괴의 전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국가 경제의 체온계라 불리는 채권시장과 환율의 발작입니다.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는 신호를 줘도 시장 금리국채 금리는 오히려 치솟거나 요지부동입니다. 왜일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돈을 빌려줄 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이를 금융용어로 채권 자경단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 시장금리의 상승은 곧 국가 신용등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환율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위기가 닥쳤을 때만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출 실적이 조금 나아졌다는 뉴스에도 환율은 1,400원, 1,500원대에 고착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원화 절하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원화는 더 이상 투자 매력이 없는 통화,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는 통화가 된 것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순간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우리의 구매력은 수직 낙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성적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서민경제의 붕괴, 즉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이 막혀 썩어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명동이나 강남대로 한복판에도 임대문의가 붙은 상가들이 즐비합니다. 자영업의 폐업률은 코로나 시기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가게와 집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시한폭탄은 바로 부동산 PF 부실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건설사들이 벌려놓은 사업장들이 미분양 사태로 인해 줄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 억지로 터지는 것을 막고 있지만 이는 암세포를 수술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꼴입니다.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공포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우리 식탁을 덮쳤습니다. 점심값 15,000원 시대, 사과는 하나에 5,000원이 넘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느니 현실은 화폐 가치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마비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말기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징조가 현실이 되어 국가 시스템이 멈추는 그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영화 같은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 속보와 함께 갑작스러운 은행 휴무가 선포됩니다. 시스템 점검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뱅크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리의 ATM 기기는 작동을 멈추거나 1인당 인출 한도가 하루 10,000원, 20,000원으로 극도로 제한됩니다. 마트에 가면 쌀, 라면, 생수 진열대는 이미 텅 비어 있고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 고성을 지릅니다. 사람들은 주식 어플을 켜보지만 거래 정지 문구만 떠 있을 뿐입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돈의 증발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환율이 2,000원, 3,000원으로 폭등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1억 원이 하루아침에 5천만 원, 아니 1,000만 원의 가치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해 주유소에는 기름이 없고 겨울철 난방을 켤 수도 없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멈춘 그곳에는 오직 공포와 혼란, 그리고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잔인한 생존 격차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시나리오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 그들이 가진 이것은 바로 실물 자산입니다. 국가의 신용 부도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격리시켜야 합니다. 첫째, 진짜 돈을 모으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원화를 버십시오. 하지만 저축은 원화로 하지 마십시오. 역사가 증명하는 유일한 화폐인 금과 은을 실물로 조금씩 모아가십시오. 국가가 망하고 종이돈이 휴지가 되어도 금 한 돈의 가치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최후의 생존 키트이자 방패입니다.
둘째, 통화를 다변화하십시오. 자산 바구니에 원화만 담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 그리고 디지털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등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시스템 밖에서 작동하는 자산으로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위기 시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달러와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마 방금 제가 비트코인을 언급했을 때 고개를 젓거나 영상을 끄려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10%, 20%씩 오르내리는 도박판 아니냐, 그게 어떻게 안전하냐라고 묻고 싶으시죠?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동성과 위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위험은 내 돈이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셋째, 생존 기술과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기르십시오. 자산만큼 중요한 것이 본인의 능력입니다. 불황에도 수요가 있는 기술,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나 지식을 기르십시오. 회사가 망하고 국가가 흔들려도 스스로가 걸어 다니는 1인 기업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경제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대다수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한 소수에게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부의 이전 기회였습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포에 떨며 멍하니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튼튼한 방주를 짓고 다가올 파도를 타고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몫입니다.